아, 예, 예. 오늘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나라가 이 파국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이유는 국민들한테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어요. 뭐 문재인도 문재인이지만 문재인이 잘못한 궁극적인 이유라기보다 그 잘못할 것이 명확한 문재인을 뽑은 게 잘못이죠. 교통사고 날 거 우범지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우범지대로 들어가 놓고 범인이 범죄했다고 욕하고 있는 꼴이에요. 물론 뭐 둘 다 잘못됐지만 그 자기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나쁜 애들이랑 놀지 마라 그랬는데 나쁜 애들이랑 놀아놓고는 걔들이 나빠서 내가 피해를 봤어요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그때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국민 개개인의 퀄리티,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지식 수준이랑 어떤 마인드를 높이는 방식이 필요한데, 자,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게 1번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강력한 원인은 교육 때문이고, 그 교육은 뭐 속칭 말하는 빨갱이 사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주입식 교육이 문제입니다.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은 단기간에 결과를 확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교육법이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발전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린 나이 때 애들한테 비교를 해보면 서양 애들이랑 비교도 안 되게 빨리 배웁니다.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쯤 되면 벌써 뭐 곱셈하고 분수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요. 근데 서양 애들은 초등학교 2, 3학년 나이에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내용을 누군가가 선별을 해주고 그 선별된 내용에 따라서 이 길을 가면 너는 올바른 아이가 될 수 있어. 100점이 될 수 있어. 빨리 발전할 수 있어. 이러한 식으로 결론을 내고 그에 맞게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각 개체의 생각이나 방향성은 전부 다 무시됩니다. 자, 서울대 의대를 가야지. 스카이캐슬 있죠. 서울대 의대를 가야지. 서울대 의대 가야지 하니까 딸이 왜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냐고 묻는데 엄마가 그 할머니가 대답 못하고 이제 나중에 자지러지죠. 왜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거기 가야 되냐? 그런데 가야 취직이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취직이 그런데 가서 잘 되면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을 취직했으면 고학력자들이 취직된 직장이 다 잘 되는가? 그 사람들이 다 밖에서 유능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고깃집 하는데도 뭐 억대 매출 올리는 게 여사인 곳도 있고요. 뭐 의사 달아놓고 밥 굶고 폐업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느 만큼 사업적이고 이거를 계속 굴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만큼 진정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다 그때 개발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재능은 한 가지로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에만 있지 않거든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다른 걸 잘할 확률이 반드시 있는 거죠. 뭐 지능지수 떨어지는데 서번트 중후리 4번 들으면 기가 막히게 외운다고 인간 복사기야 아마. 그런 것들, 그런 재능들은 다 다른 데 있습니다. 펠프스도 그렇죠. ADHD, 후천성 선천성인가요? 선천성 주의력 결핍 장애인가요? 그런 거였죠. ADHD에서 어머님이 애를 물 속에 집어넣었는데
애가 수영을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연하고 운동도 유연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수영 선수가 잘 없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의 재능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각자의 재능을 꽃피울 만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하면 나쁜 걸로 치부한단 말이죠.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 거, 밖에서 노는 건 나쁜 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배적이고 그러한 사고들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이걸 해. 잔소리 말고 이걸 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결국엔 그걸 하게 됩니다. 그 업무가 자기의 성과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업무에서 자기가 높은 점수를 못 받으면 너는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한 인간들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들고 일어서는 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는 열등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우등한데 그거를 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걸 시키면 이걸 해라고 하는 오랜 시간에 걸친 주입식 교육에 의해 학습된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물론 개개인의 기능 하나하나를 죽이는 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능을 100%, 그 사람의 주어진 재능을 100% 살리지 못하는 거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위쪽에서 조절하기 되게 쉬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이 두드려 패면은 애들이 이제 반에서 1등부터 50등까지 쫙 다 소팅이 되죠. 소팅이 되고 거기서 1등은 제일 뛰어난 놈, 2등은 1등보다 덜 뛰어난 놈, 3등은 2등보다 덜 뛰어난 놈 쫙 다 이렇게 소팅이 됩니다. 소팅이 되고 통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공부 못하는 놈들은 두 바퀴수 두드려 패면 됩니다. 계속 두드려 패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굴러간단 말이죠. 돼지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돼지맘, 강남에서 무슨 뭐 요새는 뭐 입시 코디 쓰고 이러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것들을 다 기획 총괄을 하고 너는 그쪽에서 연기만 잘하면 돼. 너는 그쪽에서 너의 주어진 임무만 잘 수행하면 돼. 그럼 다 서울대까지 보내는, 우수의 대학교까지 보내는 데는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앞길은 그 친구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진로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생겨요. 결국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뭔가 네가 읽어보고 네가 판단해서 하라고 그러면 싫어요. 누가 뭔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주입식 교육에 의해 키워와졌던 사람이거든요. 컴퓨터를 돈을 150만 원을 주고 컴퓨터를 사라고 던져주면 저한테 고민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고민 진짜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떻고 요거는 어떻고 150만 원을 주고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쓰면 요거는 좀 더 덜 좋은 걸 사게 되는데 이것도 좋은 거 사고 싶고 이것도 좋은 거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더 비중을 주면 이게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이거를 손해를 이 정도 선에서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또 속는 건 아닐까? 아니 내가 지금 필요 없는 걸 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또 비중을 두면 여기에 약해지죠. 그래서 제가 막 제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해갖고 냈어요. 견적을 냈어요. 150만 원짜리 컴퓨터에 견적을 내고 이걸 사야 되는데 내가 잘못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또 하게 돼요. 분명히 누군가가 모범 답안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이거 시켜놓은 이거 150만 원에 이렇게 사면 이게 짱이야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정 못 하게 됩니다. 결정 못 하다가 인터넷에다가 올려요. 야, 나 150만 원인데 견적 좀 짜주라. 그래가지고 남의 견적 어지간히 뭐 목숨 걸고 짜줍니까? 뭐 이제 컴퓨터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최대 마진이 남는 방식으로 이제 견적을 짰다고 칩시다. 짜갖고 야 이거 보고 사. 이거 무조건 1등이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샀는데 그게 최선일지 아닐지는 판단 못하는 거죠. 일단 제가 쓰는 용도도 틀리고 그 사람의 보는 기준도 틀리고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면 그거를 받고 그래 하면서 사놓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은 굉장히 빠르지만 특정 수준에 가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주입식이 아닌
개방성 교육, 개방성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개방적인 마인드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막 이거저거 다 해보고 그 와중에 성적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굳이 소팅을 할 필요가 없이 얘의 재능을 찾아주고 얘가 좋아하는 거를 테이킹하는, 그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그 손해를 자기가 보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본인이 수도 없이 오류를 경험을 하면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이 친구는 더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친구한테 거짓된 공식을 계속 이 친구한테 맞는 공식이 아니라 이 친구한테 거짓된 공식을 계속 주어주는 겁니다. 얘기했죠. 거짓말은 당장 이득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롱런에서는 반드시 실패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입식 교육은 단기간에 애들한테 20대 초중반에 반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가면 멋있잖아요. 서울대생인데 누가 뭐라 그래. 얼마나 멋있어. 사람 다 물어보지. 근데 이게 그 친구의 부모님에 의해서 계획된, 예를 들어 돼지맘에 의해 만들어진 애라면 그 친구는 그 돼지맘이 자기한테 그 돼지맘의 정보도 일단 정확하지 않고 그 어머님은 얘를 명무대 보내는 것까지만 특화가 되어 있지 그 다음부터의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순간에는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아기 때의 그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장애 생기죠. 야, 답 뭔데? 야, 나 뭐 외워야 되는데. 치대도 그랬습니다. 치대 공부도 그랬어요. 시험을 칠 때 공부 학습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애들한테 물어보고, 야, 뭐를 봐야 되는데? 그 야마를 그럽니다. 야마, you are my assistant. 그래서 역대 이런 문제들이 기출됐으니까 우리는 이걸 열심히 보고 요것만 딸딸 외우면 돼. 중요한 게 중요한 거야, 임마. 물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중요한 거는 맞죠. 시험 점수를 낼 때는 중요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은 오랜 임상을 거쳐서 검증된 것들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만 외우는 애들은 그 이상으로 못 나갑니다. 저는 시험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자꾸 궁금한 게 생겨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그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데 구체적인 수치는 못 적어내요. 0.96인지 0.97인지 0.98인지 0.99인지 이런 거를 못 적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하냐? 그래, 그거 외워. 알았어. 하고 그걸 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마 안 타면 이제 다들 망치는 거죠. 시험 다 망치는 거. 야, 탈야마다. 그럼 다들 망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쪽에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가공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뭔가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이면 이거를 분석하는 거는 일단 귀찮고 힘들고 그 다음에 할 머리도 없어요. 그리고 해도 정확하지도 않아. 우리는 그런 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분석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분석해 놓은 거를 던져주면 이게 그건가 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통제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자꾸 문재인이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도 그게 먹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훈련을 아예 안 했다고요. 당장 좋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개개인의 판단력에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끼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 개개인의 판단력이, 국민 개개인의 결과가 정체적인 의견을 정립하는 데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보십시오. 사람들 하나하나가 마인드가 좋고 강인해요.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이때까지 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모험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더 강인했습니다. 우리보다 막 일체적으로 딸딸딸 외는 지식이 그런 건 없지만 되게 용기가 많은 거예요. 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에 비해 훨씬 모험지향적입니다. 우리는 훨씬 안정지향적이죠. 안정지향적이란 거 뭐냐? 이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그 길로 가겠다. 그 안전하다는 보장을 누가 내려주는데?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뭔가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던 걸 제가 이때까지 맨날 첫날 이 재료를 쓰다가 이쪽 재료로 바꾸고 야야야 그러지 말고 이전에 썼던 거 써. 검증된 거 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게 안전합니다. 이때까지 실패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은 항상 안전된 것에서 탈피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안전하지만 불편한 거. 야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편하고 더 빨라. 근데 검증은 안 됐어. 아 그럼 나 그거 안 써. 그래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런 벤처링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안 어울리는 거지.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민 개개인이 뭐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요새는 가슴을 이만큼 까놓고 찍는 게 유행이라 하더라. 그럼 다 그렇게 해서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찍으면 유행이 아닌데 어느 지역이 핫하다. 어느 지역이 핫하대. 그럼 다 거기 가야 돼요. 이게 야마다. 웨이브 블로그 여기 떴다. 여기가 핫하다. 그럼 다 글로 가야 돼. 터져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어디 핫하다 하면 거기 안 가요. 거긴 절대 안 가요. 좀 안 좋다. 아니 모르는 곳이라도 무턱대고 한번 가갖고 찾아보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아예 없단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계속 안전한 거, 검증된 거, 확실한 거, 그 다음에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거. 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사람이 그래도 공부가 제일 안정적이더라. 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게 뭐가 나쁘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부가 중심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암기가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암기를 하고요. 그 의미 없는 암기에 따라 결정된 서열로 사람을 뽑고요.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랑 한 개도 상관없는 새로운 내용을 거기서 그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애들대로 공부한다고 낭비 시간을 주고 나는데 그 와중에 애들 일단 성장하는데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자기의 재능을 살리지도 못한데 자기는 이미 열등한 아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 등에 열등생이라고 낙인을 찍었어. 벌써. 그 애가 올바로 클까요? 어긋날 확률이 훨씬 없습니다. 니는 나쁜 놈이야. 니는 무능한 놈이야. 니는 부정적인 놈이야. 니는 열등한 놈이야.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가 그 반대선상에 있는 애보다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질 확률이 더 훨씬 낮죠? 안 그럼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주입식 교육 그리고 결과지향주의 결과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 지향주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에 굉장히 심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릴 때 애들은 상상력을 키워야 되고 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발을 넓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중에 재능이 있는 부분을 찾았어. 재능이 있는 부분을 찾으면 그쪽으로 부모가 애가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재능이 지금 큰 돈이 안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야 그건 돈 안 돼 하지마 그런단 말이죠. 보람튜브는요 6년 7년 전에 유튜브 큰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짝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도 반짝거리지 말라는 보장은 1도 없는 거죠. 그것도 주입식 교육이죠. 반짝거리는 영역이 이 영역 세 개는 반짝거리는 영역이니까 이 세 개를 타라. 이것도 주입식 교육입니다. 결국은 다 위에서 뭐라고 한 거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쫓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절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양성의 묘미가 있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묘미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다양한 거를 시도해보고 지금 애들한테 저희 와이프만 해도 애한테 영어 1시간 수학 영어 몇 분 수학 몇 분 뭐 몇 분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정해놓고 그걸 합니다. 애는 물론 하기 싫어 죽을라 그러지. 힘이 애가 나날이 갈수록 힘이 쭉쭉쭉쭉 빠지는 게 우리 어릴 때 딸내미 귀엽고 생글생글없고 에너지 넘치던 그 딸내미가 아니라 이제 10살인데 벌써 찌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수학 숙제 한다 하면 슬슬슬슬 피하고 자려고 하고 텔레비 보려고 하는 그런 애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래 됩니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서양 쪽에는 이러한 것에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시행착오를 겪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선상에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생각을 진짜로 못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개화된 쪽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보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듣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맞다고 확신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거라고요. 이제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깨달으면서 생각이 주입식이 왜 나쁜가에 대한 거를 계속 생각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답답하더라도 지금 좀 늦더라도 과감하게 고개를 숙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좀씩 나타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정도 발전선상에 있는 거죠. 서양은 이미 그걸 이전에 겪은 거죠. 그 이전에 이걸 겪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주입식 교육은 반드시 나중에 실패나 또는 성장의 억제를 불러일으키는 올바르지 못한 교육법이다. 개개인의 개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국가 전체의 전망을 어렵게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